지난해 잇따른 탈선 사고와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죠. 정부가 오늘 코레일에 대해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과징금 치고는 큰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코레일의 덩치나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된 점 생각하면 좀 적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번 정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수위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출입하는 경제부 이준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있었던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뭐였는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의 그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어제 열렸습니다. 심의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음. 이번 심의는 그 지난해 발생했었죠. 주요 철도 안전 관련 사고 3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한 거고요. 심의는 지난해 1월 5일에 일어났던 경부고속선 그 대전 김천구미역 간의 그 영동 터널이 있는데 그 인근에서 일어났던 KTX 열차의 그 궤도 이탈 사고. 네, 그것에 7억 2천만 원을 이제 과징금 결정했고요.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궤도 이탈 사건 그것도 역시 7억 2천만 원. 그리고 남부 화물기지 그 오봉역에 있는 그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3억 6천만 원을 의결을 했습니다. 다 합치면 이제 18억 원인데 최근 10년 사이 코레일이 받은 과징금 중에서 최고 액수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망 사고는 물론이고요. 탈선 사고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던 일이었잖아요. 네. 18억 원 이게 과징금 치고 큰 액수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해진 거죠? 철도 사고 관련해서는 이제 철도 안전법이 있는데요. 네. 철도 안전법에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관리 체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철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1명 이상에서 3명 미만, 그러니까 1명이나 2명이 숨지게 되는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운행 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산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7억 2천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나머지 탈선 사고들이 전부 다 그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예. 그래서 7억 2천만 원씩 부과가 돼서 3억 6천만 원, 1명 숨졌으니까 3억 6천만 원, 나머지는 예. 그렇게 해서 합쳐지게 돼서 18억 원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딱 듣고 되게 의아한 게요. 이게 재산 피해만 발생한 그 궤도 이탈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7억 원이 넘고 네. 사람 목숨이 희생된 사건에서 오히려 3억 6천만 원? 그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 타당한 건가요? 이게 뭐 시행령 기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어떤 그 감정적이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부과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사망자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처럼 1명에서 2명까지는 이제 3억 6천만 원인데 3명에서 4명이 되면 2배가 됩니다. 7억 2천만 원이 되고요. 5명에서 9명까지는 14억 4천만 원, 또 2배가 되죠. 네. 그다음에 10명 이상이 숨지게 되는 경우에는 21억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또 뭐 중상자 같은 경우도 인원수는 그거보다 조금 늘어나지만 비슷한 체계로 돼 있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런 똑같은 배율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과징금 수준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게 이제 아니 저거 인명 피해가 없었던 재산 피해만 난 사건은 왜 이렇게 비싸냐?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또 있는데요. 네. 그 재산 피해가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8천만 원이고요.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가 이제 3억 6천만 원, 그리고 2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7억 2천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들으셨다시피 그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 액수고요. 네. 그다음에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게 최소 액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코레일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어떤 형사상 민사상의 어떤 그런 결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과징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레일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책임을 절하라고 정부에서 산하기관에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사건의 어떤 중량감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10억 원대 재산 피해랑 동등한 지금 과징금 액수가 나오는 거니까 네네. 뭐 이 기준 자체가 약간 인명사고보다는 재산 피해를 더 중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뭐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근데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에도 이 재산 피해, 뭐 사기죄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경우가, 인명 피해 이런 부분에서 형량이 뭐 비슷한 듯 다른 듯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말씀하신 부분을 추후에 고려해서 아마 또 손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과징금 부과를 이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 국토부가 코레일 잘못이 명백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 액수 자체가? 맞습니다. 이게 뭐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아니면 뭐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지역의 어떤 특수성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더라도 나중에 음. 이거를 2분의 1까지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감경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예외 얘기는- 사유 뭐가 없다. 전혀 없다. 네. 그냥 100% 다 네 잘못이다. 그렇죠. 잘못을 확실하게 아. 했다라고 이제 고소법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인정한 배경이 뭐 있나요? 아니면 코레일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뭐 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박하는 아.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KTX 탈선 사고 같은 경우는 원인이 이제 바퀴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바퀴에 어떤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퀴를 납품한 제작사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70억 원대의 피해액을 구상을 받겠다. 코레일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토부는 좀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떡해요? 이 바퀴가 유럽 기준을 통과했다. 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하지만 강도 경도가 약해진 부분들은 이후의 관리 문제다. 아. 코레일이 관리를 잘못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 산하기관한테 엄격하게 책임을 100%다 따져 묻는 것도 그렇고 코레일이 거기다 대고 우리 책임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두 기관 사이의 긴장감이 전 좀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 이게 코레일과 국토부의 어떤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 관계고, 그다음에 네.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한다면은 코레일 같은 경우는 실무를 담당하는 그렇죠.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시작되면서 이 두 음. 기관 사이 그 사이가 좀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나이승 사장이 지금 코레일 사장인데요. 네. 그 대선이 이제 작년 3월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불과 그 4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온 분이군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뭐 속된 말로 말하자면 뭐 자리 알박기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거취를 좀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근데 또 단순하게 이거를 그러면 정부가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나이승 차장 취임 이후로 좀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왜 이렇게 코레일에 사건 사고가 많은지.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이 4건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음. 중대재해법 위반 위반으로 혐의로 고발됐- 입건되는 네. 예, 이런 불명예까지 안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이승 사장이 이제 그 다른 철도 기관들과 다르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다시 코레일과 KTX와 SRT를 합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작년 연말에 음.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유지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고, 음. 그다음에 국토부가 이제 또 코레일의 어떤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안전부사장직을 새로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아. 사장 바로 밑에 보직 아니겠습니까? 아.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전부사장직 통해서 좌지우지 예, 해보겠다. 견제하는 견제하겠다. 예,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 이러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과징금까지 부과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나 사장은 물론이고 코레일 조직 자체도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각종 사고 책임을 정확히 따져 묻게 된 경위가 이제 사고의 정확한 수습과 책임 추궁 이게 그 자체보다는 약간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는 점이 전 좀 아쉽기도 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죠. 이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다운의 뉴스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오후 5시 30분 퇴근길에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